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시민경찰 TV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렇게 박사 논문을 하나 이렇게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 그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또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멈췄던 그 시민경찰 TV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시민경찰 TV는 경찰 공무원 재보상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제로 오늘 그 공무상 재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그 경찰관 전문 노무사님인 우리 그 법무법인 건승 김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시는데 좀 불편은 없으셨는가요? 아니요, 뭐 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으니까.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경찰관들 이제 그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또 우리 경찰관들을 또 사랑하고 아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제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자, 우리 노무사님 이제 우리 시민경찰 TV에 첫 출연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민경찰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건승 대표 노무사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노무사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현재 또 우리 경찰과 관련된 또 업무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또 강남경우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하고 예. 계시고 또 사단법인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고문으로 또 노무사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뭐 감사합니다. 그럼 노무사님 오늘 이렇게 이제 노무법인에서 이제 첫 우리 출연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예.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현직 경찰관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이제 퇴직한 우리 경찰관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과거에 비해서는 네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직업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노무사들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네네. 저희 노무법인 건승은 산업재해 내지는 공무원재해 쪽에 특화되어서 각종 이제 직업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네네. 특히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과 관련돼서는 좀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저도 오래전이지만 이제 현직에 근무할 때 경찰청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담당 업무가 이제 순직 공상 예, 그 예. 이제 심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제 신청도 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퇴직 경찰 공무원들은 재보상을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청을 하고 하는지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네. 직접 진행을 해서 가부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최근 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은 하지만 네. 특정 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사혁신처로 이관이 돼서 네. 인사혁신처에서 가부에 대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개정이 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상제도 급여에는 이제 그 재보상 급여하고 부조급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큰 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재보상급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한 보상, 즉 공무 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부조급여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셔서 이게 공무원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각종 뭐 부의 상황이나 뭐 부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급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작년 6월인가요? 6월부터 이제 또 그 공무원 재보상법 개정 이제 되어서 시행되고 네.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상추정제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작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게 특정 공무원들에게 발생한 네. 특정 질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폐암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일일이 인사혁신처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말고 특정 직력이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자, 추정해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공무원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제도가 예, 되겠네요. 다소 유리한 제도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상 재보상 인정 범위가 이제 이렇게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 재해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재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 재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상.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각종 질병. 예. 세 번째는 이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영구적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직. 아, 이제 예, 사망.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네 가지가 이 재해보상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공무상 재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그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주로 그 장애 판정을 받는 그런 어떤 공무상 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네. 없는 직군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질환 노출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소음성 난청입니다. 소음성 예. 난청.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 현직에 계시는 많은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이 그렇죠.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소음성 난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 이외에도 뭐 이런 뇌심 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직업성 질환들이 이제 발병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소음성, 소음성 난청이다.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음성 난청이 이제 어떤 직무와 연관이 돼야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다면은 소음성 난청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보상 기준에 적합한 난청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보상 기준에 적합한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분법이라고 하는 계산법상 네. 예, 한쪽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사격장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네네. 또 이제 우리 뭐 기동대라든지 그런 쪽에서 집회 시위 현장에 이제 또 많이 가서 그런 무전기를 이제 휘대를 하고 또 가까이 또 듣잖아요. 또 이제 뭐 맞습니다. 확성기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 많이 노출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음성 난청 그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아까 이제 청력 손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때도 가능한 건지요? 이게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 네. 많이 보이는 양상이에요. 예. 소위 말하는 편측성 난청이라고 표현을 편측성 합니다. 난청, 예. 이거 이제 한쪽 귀의 청력이 상당히 많이 나쁘고 예.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 귀는 정상 범주에 계시는 이런 편측성 난청이 가장 우리 경찰 공무원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무전기의 사용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그렇죠. 예, 한쪽 귀로 이렇게 네, 레시버를 거의 쓰실 또 수밖에 가까이 없기 또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도 그렇고 뭐 많은 이비인후과의들이 이 소음성 난청은 편측으로 오기는 좀 힘들다.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네. 법원에서 우리 경찰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좀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법리로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많은 우리 편측성 난청 진단을 받으신 경찰 공무원들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이제 그 장애기별을 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아마 소멸 그 시효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우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이런 장애급여도 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법상 권리는 소멸시효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저도 이제 퇴직일로부터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분류를 해보면 재직 중에 진단이 있었다. 재직 중에 공상 신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 소음성 난청이 퇴직 이후에 진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진단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금공단 측에서도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안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일 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네. 그럼 우리 경찰관들도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이게 내가 근무 때 발생한 어떤 질병인지 네, 뭔지 네. 또 이제 모르실 때는 일단 진단 받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면 예, 되겠네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퇴직 경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퇴직 후에 이렇게 어떤 뭐 장애 판정이라든지 등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해서 또 이게 내가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준비를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 서류라든지 뭐 판정받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가능한가요? 예, 우선 가능 여부를 말씀을 네. 여쭈어 주시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좀 어려움은 있지만 네.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요건 그리고 일정 서류들을 잘 보완해서 준비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퇴직하시는 그런 상당 분들도 인과관계가 그렇습니다. 된다면 인정받을 예, 수 있다. 가능합니다. 예. 네. 노무사님, 그 퇴직 경찰관들이 혹시 이런 난청으로 인해서 어떤 판정 승인받은 그런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가장 많이 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사례는 퇴직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예. 2014년도 퇴직자셨는데요. 2014년이면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퇴직자가 작년에 이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업무 의뢰를 해주셨는데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례이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애 수당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영구적인 어떤 네. 노동 능력의 상실이나 네. 감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전적인 보상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장애 연금과 네. 장애 일시금, 일시금,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장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퇴직할 당시에 네. 퇴직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에다가 일정 퍼센테이지를 곱한 금액이 장애 연금으로 책정이 되고 그게 매월 퇴직연금과 동일한 날짜에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경찰 공무원 이렇게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승인을 받더라도 어떤 그 판정 등급 있잖아요. 예. 그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보수월의 기준을 통해서 각 개별적으로 다 틀리겠네요. 예, 퇴직자들의 그 급여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해지고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지고요. 네. 예, 그래서 예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체 뭐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있기 때문에 네. 소음성 난청으로 이제 보상받는 가장 최하 등급인 14급을 예로 들어드리면 14급은 얼마 정도 된가요? 작년 기준으로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의 이런 바운드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월 같아요. 예,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연금이. 네네네. 네. 아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작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그렇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노무사님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현직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경찰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받는다를 생소하게 저도 생각을 했잖아요. 전혀 뭐 인지를 못하시고 예. 그냥 내가 경찰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게 되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직업 질환이 다 직업성 질환으로 평가되진 않지만 본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혹시 이것이 내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에 대한 의심을 한 번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가져보시고 궁금증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직에 계신 분들께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현직 때 어떤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기록이라든지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관도 할 필요가 있네요. 보관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제 우리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라든가 있으면은 네.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또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나요? 예, 뭐 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제 이름만 검색을 해도 저희 회사나 저희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들도 다 나와 있고. 노무법인 건성.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유튜브 채널명은 하고 뭡니까? 있습니다. 예, 산재노무사 김주형이라고 하는. 산재노무사 예. 김주형.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경찰 TV에 출연하셔서 우리 현직 경찰관들 또 퇴직한 우리 경찰관들 그 재보상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팩트 있게 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